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이번 12월 첫째 주에는 현재 보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5점짜리 한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지난 시간에 이제 그동안 4년 동안 출제됐던 문제를 풀어봤고, 오늘 시간에는 과연 12회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상 문제 현재 아직도 이론서가 발표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약간이 좀 바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중간에 수정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 수가 있지만 보험 이론 같은 경우는 새로 어떻게 금년도에 발표될 때 어떤 것이 또 추가가 되거나 어떤 것이 수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예상 문제 만들어 놓았던 걸 갖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PDF 파일로 먼저 올려드렸어요. 출제 예상 문제집도 따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되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권화해서 교재로 출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현재 강의 진행하는 동안에 또 그것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각 키워드별로 예상 문제를 따로 이렇게 PDF 파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계산형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각각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때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푸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이 스킬도 안내드리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안내드릴 사항이 있지만 사실 단답형 문제는 특별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동영상을 이게 만들어서 올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예상 문제만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그걸 갖고 제가 지금 현재 이론 교재 미리 보험 이론에 관련되는 그 PDF 파일로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참조해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고 스스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번 문제는 가볍게나마 전체 문제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내드리는 쪽으로 오늘은 예상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제가 올려드린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예상 문제 보면 여기 별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 한 개짜리는 그래도 이런 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는 거고 별 세 개 돼 있는 것은 금년도에 출제가 될 가능성이 더욱더 많으니까 꼭 제일 마지막에는 이거만큼은 꼭 공부를 하셔요 하고 그런 의미로서 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표시가 안 돼 있는 것은 조금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나 또 예전에 보면 뭐죠? 농업재해보험 힘에 그게 이제 출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얼토당도 않는 문제가 또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틈새 문제까지도 다 보완해서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다 문제를 넣다 보니까 근데 그것까지도 똑같이 동일한 어떤 여러분께서 노력을 하셔갖고 공부하시라 하기는 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더 중요한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요 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첫 강의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위태하고 손인이 뭔지 그리고 손해가 뭔지 그것을 이제 문제를 이렇게 갈로치기 문제로 원래 이제 갖고 서술형으로 이렇게 문제도 낼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시험은 그렇게까지 좀 나오기 어렵고 이렇게 아마 갈로치기 문제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손해가 있다 해서 무엇은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사고 발생하지 않은 단계다. 이게 이제 위험한 상태니까 그렇죠? 예, 바로 위태 이렇게 쓰면 되고 이러한 위험에 실제로 위험한 발생한 단계가 손인이고 그리고 손해는 뭐죠? 위험한 사고가 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된가? 손해가 얼마나 났나? 예, 이 손실 그렇죠? 예, 이것을 이제 손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갈로치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보면 또 이론서에 발표된 이론서가 또 이런 내용도 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엇은 특정한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보험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 참 이게 말이 잘 안 들어져.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상태. 예, 그쵸? 예,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쵸? 예, 사고 나기 전에 그 뭡니까? 위험한 상태. 그게 뭡니까? 위태란 얘기죠. 그쵸?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면 훨씬 낫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화재나 폭발, 지진, 폭풍 이렇게 사고 난 거야. 예, 이렇게 사고 났을 것을 뭐라고 하냐? 손해의 원인, 그죠? 손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뭐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야 손해 났어, 손해 났어. 그 결과, 그쵸? 예, 그 결과는 손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뭡니까?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의 분류, 그죠? 위험의 분류.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조드렸죠. 농작물 재보험은 뭡니까? 위험의 분류에서도 원래 그 보험회사에서 인수가 불가능한 그런 위험을 뭐죠? 담보하는 그런 것이 농작물 재보험이다. 그래서 이제 적재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용만 아시면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위험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뭐죠?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특정적 위험 이런 것들이 원래 이제 보험에 인수가 가능한 위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무엇과 무엇의 경우 어떤 종류는 설령 손실 규모가 너무 크고 손해 발생 예측이 어렵기는 하지만 원래 이러면은 너무 크고 예측이 어려우면 이거는 보험에서 인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렇지만 사회복지나 경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보험하는 위험도 있다. 그 위험이 뭐냐? 예, 우리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를 어떻게 되죠? 기동적으로, 예, 그죠? 예, 기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손해평가를 해야 되니까 기본적 위험, 동태적 위험. 이게 원래, 뭡니까? 보험에서가 인수가 안 되는데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이 보험을, 이러한 위험을 인수를 한다. 예, 그렇게 여러분께 제가 강의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합니다. 이 내용도, 발표된 이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이제 점 하나 안 빼고, 이런 식으로 꼭 가로치기 문제가 나오니까 그대로 제가 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출제원이라면 이걸 조금 이제 문장을 더 다듬어 가지고 출제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별 3개짜리입니다. 12회 때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이렇게 OX 문제로도 예전에 이제 그 뭡니까 그 서술형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다 서술형화 하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야 맞는 것은 틀린 것을 해갖고 이렇게 그 문제를 내겠어요. 이렇게 해갖고 배점을 쉽게 말해 15점 해갖고 총 15점에 한 개 맞으면 그 4점씩 이렇게 배점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우리 보험 이론을 공부한 데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도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맞으면 틀리면 X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지? 하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자, 홍수, 화재, 가뭄, 사망, 질병은 순수위험이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보험에서 담보하는 순수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보험에서 인수가 가능한 거고, 예,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 가격 변동 이런 거, 기술의 변화는 동태적 위험, 그죠? 이런 동태적 위험은 원래 보험에서가 인수가 불가능한 위험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바로 동태적 위험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 현재 농작물 재보험 이 가격 변동도 보장을 해주고 있다. 여러분께서 다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이것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대규모 파업이나 실업, 폭동, 태풍 이런 것들이 원래 보장해 주겠어요? 안 해주세요? 아유, 대규모 파업이야 보장 안 해주죠. 실업은 결국은 우리가 그 지금 이제 어디서 보장해줘요? 이것도 정책보험으로 하고 있잖아요. 사보험에서 야 실업 상태 되면 보험금 지급되는 그런 상품 판매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노동부에서 고용보험을 운영하고 있죠. 정책보험으로. 그렇죠? 그래서 실업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상품으로 현재 그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들 뭐죠? 근원적 위험인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태풍은 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죠. 정책보험으로.
그쵸? 이제 의미가 딱 들어오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자, 네 번째 볼게요. 화재로 공장 가동을 못하게 되어 제품 생산이 중단되거나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은 배상 책임 위험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쵸? 이거는 선생님 강의 때 설명 안 해줬는데요. 왜 제가 이거는 말씀을 안 드렸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론서에 있는 내용이고, 저 또한 그 이론 교재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뭡니까? 그 내용에 아마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가급적 이론서에 있는 부분을, 그래도 혹시 이런 것도 출제될지 몰라라고 생각되는 것은 제가 생략하지 않고 다 이론 교재에다가 포함시켜서 현재 교재를 편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런 생뚱맞은 게 나오더라도 요거는 뭐냐면 공장을 가동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뭐요? 영업 못하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죠? 생산도 못하고 이래 되니까 고정비용은 근데 어떻게 돼요? 지출이 되죠. 예,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위험을 뭐라고 하냐면은 간접 손실 위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배상 책임 위험이라는 게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 야, 나 물질적 정신적 피해 봤어. 배상해줘. 뭐 이런 거 우리 얘기 많이 하죠. 손해배상해줘. 뭐 이래. 그게 바로 배상 책임 위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틀렸다. 예, 이렇게 해서 가볍게라도 하나 보내시면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위험 관리의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이다. 요 내용을 쓰시오. 이래 됐죠. 이것이 금년도에는 뭐가 나왔냐면은 농업위험의 유형이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2024년도 이론서 발표될 때 새로 도입됐어요. 요 내용도 바로 2024년도에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1회 때 농업위험의 유형이 나왔으니까 요 위험관리 구성 요소도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요것은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요걸 이제 옛날 같으면은 뭡니까? 뭐죠? 위험관리 구성 요소 네 가지를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했지만 그렇게는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요 시키면서 요게 이제 그 지식이거든요. 요것은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위험 원인과 잠재적인 결과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농업에 있어서는 어떤 거다? 생산량이나 기온이나 강수량 등의 분포를 파악하는 활동, 그런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 지보보대 해갖고 그 네 가지는 꼭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두 번째는 보험, 요게 뭐 사고 발생하는 손실의 위험을 적정한 보험 상품 가입을 통해서 전가하는 거다. 위험을 전가. 그쵸? 예, 위험을 전가한다. 예, 물리적 통제 방법에도 있었고, 재무적 통제 방법에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현재 이론서에는 기술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 여기 바로 보험이고, 세 번째는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한다. 축소. 예, 축소하니까. 예, 가능하면 그 사고가 덜 나도록 뭡니까? 사고 예방 우리가 그 공부했죠. 그렇죠? 그 사고 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사고 예방하는 것을 결국 뭐라고 한다? 예, 보호라고 한다. 해갖고 제가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예, 사고 그 손실 예방. 그렇죠? 그랑 같은 거고, 네 번째는 뭐냐면 좋지 않은 결과. 사고가 났어. 사고 났는데 그다음에 그 사고를 그러면 그 피해를 그 손해를 줄이는 거. 우리가 말한 그 위험의 그 손해 있죠. 사고의 결과, 손해의 결과. 그죠? 예. 그 손해를 줄이는 거. 그것을 결국 뭐냐? 그 바로 그죠. 손실 감소. 그죠? 예. 여러분들 배웠죠?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위험 관리 방안에서 손실 감소. 그게 보면 손실 통제예요. 손실 통제는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요 네 번째 것이 바로 손실 감소에 가는 게 되는 겁니다. 사고 났는데 그 손해를 줄이는 거. 그것을 결국 뭐라고 한다? 예, 현재 위험관리 구성요소에서는 대응이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기술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면 보호와 대응을 여러분께서 쉽게 딱 이렇게 숙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출제가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제가 올려드린 문제 다 풀어드리지 않고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안내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 여기 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바로 그거죠. 예, 손실 통제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했잖아요.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로 뭡니까 구분돼요. 그 손실 예방은 뭐죠? 예,
보험 그 사고 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더 뭡니까? 그 사고를 줄이느냐? 예, 사고를 손실받는 빈도를 줄이는 거. 그죠? 그러니까 고속도로의 속도를 제한하면 자동차 사고 덜 날 거고, 그죠? 예, 음주도 안 쓰고 와도 자동차 사고 덜 날 거고, 뭐 쉽게 말해서 댐을 건설해요. 그러면 그 홍수리랑 사고가 덜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고 나기 전에 노력하는 거. 그걸 갖고 손실 예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뭐죠? 조금 전에 그 위험관리 구성요소에서는 보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손실 예방이다. 그리고 요 스프링클러 같은 특정 손실의 구매를 줄이는 조치, 예, 그 자동차 에어백을 설치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결국 뭐죠? 그 사고가 난 이후에 그 손해를 줄여주는 것이 되죠. 화재가 발생났다 하더라도 그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손해가 줄어들겠죠. 자동차 사고 나더라도 에어백이 설치되어 있다면 인명피해가 줄어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 발생 후에 조치 방법인 거예요. 그렇죠. 손실 감소. 이것이 이제 위험관리 구성요소에서는 대응이다. 그죠. 앞뒤가 딱 이제 밸런스가 맞죠. 이렇게 우리가 딱 공부를 해야만이 뭡니까?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는 거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문헌 그대로 그냥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방법 계속 그런 식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겠고, 그렇죠. 이것도 이룰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OX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험 회피한다 그런 거. 아유, 그 사고는, 그 자동차 사고 나니까, 아예 자동차를 안 타는 거. 이런 것을 위험 회피라고 그랬죠. 그죠? 위험 회피는 손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이다. 딱 돌려버리면, 그렇게 돌리면 끝나는 거야. 가장 편리한 위험 관리 방법일 수 있으나, 예, 자동차 사고 나니까 안 타면 돼. 하지만은, 어떻게 되죠? 매우 비효율적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자동차를 안 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거 맞는 거구만.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거 갖고 막 문헌 그대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이게 지금 뭐죠? 보험 가입하는 거, 그렇죠? 발생 손실부터 야기될 수 있는 법적 재무적 책임을 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이나 하청 작업 등이 해당된다. 이런 것들이 맞는 겁니다. 제가 보험이라는 거 하는 것은 오직 그 뭡니까? 보험, 우리 손해보험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보험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들 이제 뭡니까? 위험을 이렇게 전가하는 방법이 되겠죠. 하도급 준다. 우리가 하는데, 사고 날 것 같은 게 자꾸 이제 하청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3번은 비슷한 위험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으로 위험. 이게 바로 이제 보험이 해당되겠네요. 그쵸? 예, 맞네요. 그쵸? 예. 그리고 고속도로의 속도 제한. 앞에서 우리 공부했죠? 음주단속. 이런 것들은, 뭐죠? 예, 손실 예방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손실 감소라고 이렇게 바깥서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런 게 함정이니까, 잘 이렇게 정확히 기억만 하면 되죠.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한다, 자동차 에어백 설치한다, 이런 것은 사고 난 이후에 손해를 줄여주는 거니까 그것은 손실 예방이 아니고 뭐다? 손실 감소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만 틀린 지문이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정확하게. 예, 이런 식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OX 문제를 한번 더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크게 이해만 하시면 충분하게 문제를 어떤 형태로 놔더라도 풀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는 보험의 원리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 했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위험 대량의 원칙은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적용된 대수의 법칙을 보험에 응용한 것이다. 이번에가 뭡니까? 요런 것들이 나왔죠. 요게 나왔네요. 그죠? 급부 반대 급부 군대 원칙은 집합 위험 집단의 구성원 각자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지급 보험금의 사고 발생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이게 뭔 얘기인지 굉장히 애매한 거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고 나면 그 보험 지급되는 보험금하고 그 보험료하고 그것이 같다. 급부 반대급부가 동일하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 원칙. 그래서 급부 반대급부 군도의 원칙이고, 세 번째는 무슨 원칙은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과 보험료 총액과 사고 시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같다. 이거는 수지상등.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지상등. 요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해보험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득금지. 손해 이상의 보험금은 절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임보험은 뭡니까? 얼마나 그 피해가 난 날을
산정할 수 없잖아요. 생명이니까. 그죠? 예, 그 부자가 죽거나, 가난한 사람이 죽거나 그 가치를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사망이 했다. 그러면 부자가 사망했든, 가난한 사람이 사망했든,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손해보험은 손해가 얼마나 났나 그걸 조사를 하죠. 그래서 딱 그만치만 지급하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뭡니까? 이득금지 원칙을, 우리가 당연하게 그 손해보험에서는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냐면은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이나 보험자대, 요거 굉장히 제가 세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갈로치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요것은 이렇게 해서 요것이 갈로가 되거나 아니면 세 가지를 다 쓰라고 나오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초과보험, 중복보험, 보험자대, 그렇죠? 요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손보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득금지하고 실손보상. 이거는 손해보험의 절대 명제니까 실제 발생한 손해만 보상한다. 그러니까 이득금지 원칙하고 사실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손보상의 원칙은 실제 발생한 손실만을 보상한다는 원칙으로 이는 이득금지 원칙.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제가 이걸 보지 않고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그냥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똑같아요. 이거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취지는 보험계약자 등의 무엇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나? 그렇죠. 도덕적 해이, 도덕적 위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보험 이 제도도 도입하고 있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인생사를 살아보면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의. 그렇죠? 실손보상의 원칙이 무조건 적용돼야 되는데 아닌 것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문헌 그대로 공부하면은 이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개진도 고치기 위해서 미리 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한 거예요. 큰 흐름을 알면 그 흐름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공부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기평가 계약 말씀드렸죠? 농작물 재보험, 일반 손해보험은 다 뭐라 그랬어요? 미평가 보험이에요. 보험 사고 나면 그때 가서 보험 가액을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에요. 야, 얼마짜리지? 그때 가서 판단하는데 농작물 재보험은 어떻다? 보험 가입할 때 미리 이거 얼마짜리야? 사고 나게 되면 얼마짜리가 사고 났어? 아예 그걸 정해가지고 보험을 가입을 운영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사고 나면 보험 가액을 산정할 필요 없어. 왜? 미리 정해놓은 거. 그것이 보험 가액인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평가 계약을 하니까 실제로 얼마짜리지 그걸 조사하지 않고 미리 정해갖고 그것을 실제로 얼마짜리지 하고 써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실손보상이 예외가 되죠. 실제 발생한 손해를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정해놓은 걸 갖고 지금 이제 1억짜리가 피해가 났네. 그 중에서 50% 피해 났어? 그러면 5천만 원 피해 났네. 이렇게 산정한단 말이에요. 농작물 지어보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상이 예외가 되는 거야. 이 기평가 계약이. 이제 딱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기평가 보험이 바로 우리 농작물 재보험은 실손보상의 원칙을 적용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외로 운영한다. 왜? 그렇죠. 농민들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이니까 하고 제가 깨진도 고치기에서 강의를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큰 틀을 이해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쉽게 머릿속에 기억되고 숙지가 돼요. 오랫동안 기억이 될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대체비용 보험이라는 게 이것도 뭐냐면 바로 보통 이제 뭐냐면은 손해가 나잖아요. 나면은 자동차 현재 살 때는 1억이지만 현재 7년이 지났네. 3천만 원짜리네. 3천만 원짜리가 얼마나 피해 났나요? 원래 이렇게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쵸? 한 7년 지났으면.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비용 보험이라는 건 뭐냐면 3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처음에 샀을 때 1억으로 샀어? 그러면 비록 현재 3천만 원이지만 1억짜리가 현재 얼마 피해 났네. 그렇게 손해를 산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체비용. 그러면 결국 뭐예요? 실제 발생한 손해 보상한다. 그 원칙에 예외적으로 운영하죠. 이거 터무니없네. 이거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농작물 재보험의 시설물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조달 가액이 바로 뭐예요? 제조달. 다
다시 신품으로 설치했을 때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손보상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농작물 재무는 알고 나니까 다 뭐죠? 야, 진짜 이게 손해보험으로 원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 다 이해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체비용 보험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저달 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거. 그쵸? 진짜 이렇게 해서 딱 기억을 하면 이게 갈로치기 문제가 뭐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딱 보험의 어떤 기본적인 걸 딱 지식을 딱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문제건 못 풀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당연히 실손보상이 원칙이에요. 생명보험은 뭐죠? 실손보상 이런 것이 원칙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보험에만 적용될 거 아닙니까? 사람의 가치를 부자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뭡니까? 그 가치를 달리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실손보상에 당연하게 예외를 운영하는 겁니다. 실제 가치가 얼마다 이런 걸 따지지를 않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론서에는 이렇게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는 쓸 수 있겠죠? 예, 우리가 깨진 독을 그래서 먼저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 큰 틀을 우리가 사고를 알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보험 이론의 이 뭡니까? 하나의 문장을 공부하더라도 머릿속에 쉽게 접근이 됐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리고 요것이 바로 이제 아이고 이 8회 농업재해의 특성에 대해서 어떤 때는 또 농업재해의 특징도 있잖아. 이론서에. 예, 특성하고 특징. 이 특성은 특별한 성질이고 특징은 뭐죠? 예, 차이, 다른 것과 차이, 예, 농업재해보험하고 다른 보험하고 차이, 뭐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일 겁니다만은 그걸 이제 뭐 또 했지만 참 애매모호하죠. 그래서 이걸 옛날에 쓰라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내는 거는 잘못됐다. 만약에 나오면 요걸 주고 여기다 쓰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농업재해는 언제 어디든지 어느 정도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그것을 무슨 성질이라고 하지? 예, 불예측성이란다. 이렇게까지 나온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이거를 쓰라고는 이제 문제를 나오지 않을 거니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개념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총 26문제를 아마 그 예상 문제를 했을 겁니다. 올려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이론서가 발표되게 되면 이제 다른 부분은 이제 약간을 통해서 제가 수정 보완해 갖고 예상 문제도 더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지만 보험이론은 지금 당장 금년에 누가 편집할지를 전혀 모르고 또 그분께서 어떤 마음으로 편집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이제 바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금년에도 크게 바뀐 부분이 없었습니다. 2024년도라 바뀐 부분이 없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도 거의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틀린 거 수정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이게 몇 개 틀렸다 하고 이렇게 안내드렸지만 그런 거 수정하지 않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가되는 내용이 있으면 따로 뭡니까 제가 문제 만들어 가지고 따로 보완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예상 문제 그 정도만 가발을 하면 우리가 보험 이론 2문제 정도 이제 우리가 출제된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하게 넉넉한 문제니까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유지, 운영, 관리되는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내용들이 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다음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그 틀을 먼저 큰 틀을 한번 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낫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리한 내용을 이론서에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예 그렇게 그걸 공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키워드별로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어떻게 이제 운영되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